이제 부담되시겠어요? 영어 네. 얘기하는데. 예? 아 영어가 엄청 이렇게 부담되시겠어. 영어나 수학처럼 뭐 이렇게 과목 자체가 이제 화려함이란 게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선택 과목도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1등급 안착률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냥 어떤 때는 그 전에는 5.8%였고 6% 이거에서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는 이거 하고 나면 바로 해설 강의 바로 하는데 이제 해설 강의 3번 정도로 한 상태인데 이거 하고 나면 제가 꼭 끝에 이게 막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왜냐면 이걸 계속 애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면은 아 어떡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스크린을 쳐놓고 애들이 생각을 하니까 얘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왜냐면 그 꾸준히 패턴을 루틴처럼 계속 패턴을 가진 애들은 지금 지난번 3, 4월에 뭐 90점 맞았던 애들은 그대로 계속 90점에 안착해서 맞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영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게 애들이 왜 그럼 이걸 어렵게 생각하냐 보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자꾸 이게 어려우니까 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거기서만 뭔가 힌트를 얻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제 생각엔 그냥 쉬운 단어로 그냥 이렇게 요령 피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날 끝나고 아까 그 95점 맞은 여자애 하나가 있고 92점 맞았는데 92점 맞은 얘는 재수생이 95점 맞은 고3이거든요. 근데 이 92점 맞은 여자가 그날 끝나고 와서 요 22번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는 선생님 지금 요 중반쯤에 보고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데이터란 말이 데이터 수집이랑 사용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앱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뭐 남용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답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보는 거였어요. 시험 끝나고 이제 바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군요.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보자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 중간만 바라보지 말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고 그거 너 한번 해석을 해봐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한 문장 읽고 그냥 걔한테 해준 게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야? 뭐 사생활의 어떤 역설이라는 게 뭔 말일까? 뭐 이러면서 했는데 지가 중간쯤 답을 다른 답으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좀 이렇게 그 정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파악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뭔가 이게 어려우면 자기 해석 능력을 키우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직도 그 남아있는 뭐 여기 뒷부분만 보면 된다라든지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however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를 바로 보면 답이랑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선지가 짜증나게 그것만 봤을 때 오류 날 수 있는 그 선지들을 무조건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그렇게 현혹되면은 또 시간을 빨리빨리 줄여서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보이면 그냥 그걸 답을 고르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영어 지문이 진짜 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해석 능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 영어는 이제 배점이 2점짜리랑 3점짜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2점짜리 중에 글 하나를 아무거나 읽으면 한글 해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왜 지난번에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6명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뒤에 있는 해설 한글을 그대로 옮겨 복붙해가지고는 그 영어 지문을 한글로 된 거를 해가지고는 시험을 쳐봤는데 만점이 한 명도 안 나왔었다고. 근데 이거 요번 6평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 문장만 그냥 읽으면 이게 지금 한 문장짜리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다는 건데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문학에 관하여 쓰고자 하는 비평가는 먼저 글의 모든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이 모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면밀하고도 주의 깊은 독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 문장인데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 지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애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이 11월이니까 10월 어느 시점까지는 저는 독해를 잘하려는 그 훈련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피해서 어떤 요령으로 맨 뒤에 뭐 이렇게 한 줄만 보고 한다든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명사를 뭐 파악해서 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진 않죠. 그 난이도 자체가 이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 자체가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어휘도 좀 다시 챙기고 왜냐면 이 글이 만약에 단어라도 다 알고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뭐 대충이라도 뭐 10 중에 한 5, 6이라도 파악을 할 텐데
그 자체도 안 되니까 읽을 만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가 해석된 것만 읽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요령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게 이제 답으로는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국어처럼 영어는 어떤 막 유형의 다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처럼 그거는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처럼 어떤 단원의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계속 새로운 글로 똑같은 정해져 있는 유형으로 새로운 글이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려면 또 다행인 건 국어처럼 뭐 이렇게 문학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소설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단어를 계속 이제 다부지게 좀 이제 애들이 보면 단어를 지금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초반에 습관이 안 잡혀서. 그러니까 단어도 다시 하고 독해력을 제대로 다시 좀 정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1, 2때 자꾸 그 추억 삼아서 예전에 몇 등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1, 2 거랑 고3 거랑 난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든 영역이 그렇겠지만 네, 맞습니다. 고1 때 2등급 밑에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착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잘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그 좀 이렇게 중심 세워서 어떤 요령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외국어 배울 때는 저는 대충 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좀 다시 독해력을 키우는 게 그러다가 저는 무조건 정확도가 생기고 나서 속도가 온다고 언어는 무조건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9평 때까지도 정확도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고 그 정확도가 생겨서 한 달에 한두 문제씩 더 맞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영어는 공부를 해야지 다른 방법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몇 년 전에 상대평가 때는 상대평가이긴 했지만 지문을 쉬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그런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거는 왜냐면 딱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상이나 혹은 인강상에 아유 말이 또 조심해. 이거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봐봐. 답 여기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하는 게 그 지문만 해당된 거지. 공식이라면 어디나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지문만 해당된 거지 모든 거에 이렇게 어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원초적으로 돌아와서 학문 쌓는 거. 영어는 대학 가면 이제 더 느낄 겁니다. 이게 가장 이 영어로 제일 많은 지식들이 이제 어떤 보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그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 돼야 이거에 대한 대입 파악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은 이제 선지들이 아까 제가 대표님 말에 되게 공감되는 게 선지들을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정말 잘 낸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한데 이제는 정말 그게 왜 딱 떨어지게 그거여야만 하는지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게 국어에서는 참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어도 이제는 너무 선지가 훌륭해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더더욱 못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기본기가 다시 좀 세워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작년이랑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네,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작년과 크게 출제 패턴이 네, 맞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다. 난이도나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의 거죠? 네. 어려운 채로 지속되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이니까 빨리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네. 안 불렀으면 어떻게 했어? 뭐. 그러니까요. 저기 작년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시고. 그렇죠. 예. 그동안 안 불렀다 이거죠? 힘든 겁니다. 그게. 예. 그동안. 자, 결국엔 영어의 경우에 절대평가가 되면서 기존의 상대평가하에서의 뭐 그 출제 패턴과 좀 한번 바뀌었잖아요. 크게. 네네. 크게 바뀌어서 원래의 어떤 언어적인 형태의 기본기를 평가하는 맞습니다.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어떠한 실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의 답답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도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꼭 영어랑 뭐 가지고 음. 최저 맞추려고 하는데 진짜 지금 6평 기준으로는요 최저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좀 전략적인 패턴이 되겠죠, 그렇죠? 전략적인 패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치 상담할 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레옹님? 아, 그렇죠? 이게 오늘 얘기는 이건 의미가 그래야 없을 것 돼요. 같고요. 네. 여기 마무리 지어야 된다. 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수학만 해도 또 찍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어와 영어의 어떠한 출제 경향에 대한 어떠한 상세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특별하게 이제 수학만세에서도 수학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생긴 얼굴 마스크 벗은 기념으로 예, 앉아 있게 해주셔서 조희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